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계속해서 NH농협은행 자소서 2번 항목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면접 비법 노트와 자소서 비법 노트 받아가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2번 항목 가볼게요. 내용은 본인과 다른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과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해달라는 항목인데요. 이번 항목까지 보고 제가 느낀 점이지만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협업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묻고 있죠.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었을 때 관계 개선을 해나가는 본인만의 노하우나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떠오르는 경험 자체는 각자 다르시겠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를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주어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한 전략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방법들, 실천을 위한 노력 과정들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성원과의 불협화음이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이를 제거해가는 노력 과정을 통해서 반전처럼 성과를 내게 되었고 여러분이 깨달은 교훈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교훈을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입하겠다는 포부가 등장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혹시 이 단계 중 빠진 것이 있다면 좀 보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딱히 경험이 떠오르지 않거나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경험이 합당한지 애매한 분들이라면 제가 가이드를 드려볼 테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선 여러분의 성향과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에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팀을 이끄는 리더십의 노선을 타고 있느냐, 아니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캐릭터냐, 이것을 좀 분명하게 잡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성향을 가진 구성원이라는 것은 틀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다른 성향을 가진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척하지 말고 포용해야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자소서 항목에서 그런 사람을 배척하거나 버르장머리를 고쳐줬다는 투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항목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가상의 상황과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안에는 사실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모습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부합되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팀 프로젝트로 경진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리더 역할을 맡아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팀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의 팀원이 개인 역량은 뛰어났지만 다분히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구성원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우선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그가 불신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요청 사항을 수렴해서 그의 작업 공간을 독립적으로 내주었고 그의 작업물에는 최우선적으로 팀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기재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우선적으로 팀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해서 모두와 공유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왜 중요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협업해서 이루게 될 청사진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여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해야 하는 업무를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아주 작은 부분만 달성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 부분을 축하하도록 기뻐하고 수시로 피드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사람에게만큼은 따로 시간을 내어 팀의 비전과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했고 대화를 했고 공감을 이끌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공감하고 수긍하는 영역이 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팀의 리더로서 내부의 불만과 불협화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어떤 수준에 그들이 이를 얻는지를 수시로 공유함으로써 팀의 목표나 정해진 목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전체적인 프로젝트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통제했습니다. 결국 우리 팀은 당당히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협업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 의식임을 공감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해당 구성원의 역할과 능력도 빛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피드백하고 업무를 배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척하기보다는 포용하는 자세로 개인이 가진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팀의 성과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은 겁니다. 향후 업무를 하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팀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이런 부분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스탠스는 권장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항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